242페이지 현대시 눈 하나 볼게요. 기억에 남는 현대문학 작품을 떠올려보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뭐 요즘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가끔 해보고 안 되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좀 꽂아서 들어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꼭 책을 활자로 돼서 눈으로 봐야 되나?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이렇게 됐고요. 뭐 딱히 여기에선 보실 게 없네요. 여기 볼까요? 눈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창작됐을까? 70년대의 독재 정치 시절에 창작된 겁니다.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눈을 지었을까? 눈의 생명력을 예찬하면서 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순수한 가치를 지향한다. 지식인으로서 그런 거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43페이지 확인해 보죠. 이 단어는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인의 삶을 보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근현대사. 근현대사는 식민주의와 독재를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형성된 다양한 가치관을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하여 형상화했다. 이 작품을 통해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행위는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삶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거다. 주체적으로 감상해 봅시다. 제재 연구 시작해 보죠. 눈은 겨울날 내리는 눈을 대상으로 해서 눈이 시적 대상이구나. 부정적 현실의 암담함을 극복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낸다. 어머, 그러니까 뭐 의지적이겠네. 시인이 바라보는 눈은 단순한 서정적 대상이 아니다. 눈은 일상적 현실의 비유다. 마당에 떨어져 있지만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화자는 눈이 지닌 그러한 생명력을 위대하게 바라보면서 젊은 시인 또한 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젊은 시인은 지식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인은 시대의 불의와 왜곡에 맞서는 순수한 정신을 촉구하며 그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수영 됐고요. 위에다가 이름 몇 개만 쓸게요. 신동엽, 김지하 요 두 분의 이름까지 같이 써놔서 요 세 분의 이름이 나오면 현실 참여시를 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실 참여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 하나로 뭉쳐보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독재 정치 싫어요. 그런 이야기. 갈래 자유시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현실 참여시. 의지적이고 참여적이다. 무엇에 참여하는 거냐? 시대와 사회 현실에 참여합니다. 주제는 늘 중요하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시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일상적인 언어, 깨끗하고 더러운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선명한 대응 구조. 청유형 문장, 기침을 하자, 뭐뭐 하자. 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을 무기력한 세계와 대립시켰습니다. 됐고, 배경 지식, 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오히려 이 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56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독재가 이어지고 있었던 시기로 독재 시절 50년대에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삼선 제한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고려했을 때 밑줄 독재 권력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선 강인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70년대까지 계속 시 쓰셨던 분이에요. 244페이지 눈이라고 확인을 해 놓읍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러 갈게요. 시작해 봅시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살펴봤더니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일단 뭐 하고 있어요? 반복 들어가 있죠. 근데 떨어진 눈은 떨어진 추가. 거기에 마당에 위에 떨어진 이 말이 또 추가. 아, 요렇게 1, 2, 3행으로 넘어가면서 눈은 살아있다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점층법 쓰여 있다. 눈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눈의 순수한 생명력. 눈의 순수한 생명력. 생명력 동그라미. 기침을 하자. 이게 기침 자체는 우리 몸에 있어서 되게 좋은 현상이야. 왜? 몸에 있는 나쁜 걸 밖으로 뱉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침 자체는 좋은 거야.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 문장이 반복되고 있고요. 시에서 청유형이 쓰여져 있으면 의지적이다. 젊은 시인이여 이 시의 시적 청자적 젊은 시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식인도 괜찮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현대인들이라고 해도 괜찮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왜? 몸에 있는 거 나쁜 거 뱉어내자. 눈 위에 대고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에 취하면서 기침을 하면 더러운 게 더 더러워 보이겠지.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하자. 이 말을 왜 썼을까? 마음 놓고 기침하자. 아, 마음 놓고 뭔가 할 수 없었던 현실. 기침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했던 현실. 독재 시절이었구나 라고. 기침을 하면서 몸에 더러운 걸 뽑아내고 순수한 생명력을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회복력 뭐처럼? 1년에 나와 있는 눈처럼 갈망하고 있고요. 청유형 문장 쓰여져 있으니까 밑에다가 의지 하나 더 써놓읍시다. 눈은 살아있다. 여전히 눈의 생명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아, 죽음을 잊어버리는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 써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존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습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이 새벽이 될 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죠? 지속적인 생명력. 새벽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죠.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하는 희망의 시간. 기침을 하자. 반복.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반복. 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아우 더러워. 마음껏 뱉어내자. 현실적인 것. 눈에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부정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괜찮나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정리된 거 봅시다. 눈은 좋은 거고요. 순수한 삶과 가치를 나타내고 가래는 부정적인 거예요. 불순한 것, 속물적인 것. 둘 사이에 하나만 더 쓸까? 대조. 기침은 좋은 거예요. 몸속의 불순한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정화행위니까. 살펴봤더니 여기 볼게요. 1, 3년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2연, 4연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 시의 구조를 1, 3, 2, 4. 1년에서 3년은 반복과 변형. 2연에서도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구조가 갖춰져 있다.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정화에 대한 의지. 깨끗해지고 싶어요. 뭘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 그렇죠. 눈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 언제까지 살아있다. 그렇죠.
잘했어. 다음 페이지 245쪽.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1번.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말아내고 있습니까? 눈을 바라보며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다. 기침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눈과 기침이 뭔지, 가래가 뭔지 확인하면 되겠죠. 눈은 순수한 생명력 지닌 존재. 기침, 정화, 행위. 가래, 불순물, 부정적인 것.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별표 한 반 개 정도. 1~3년이 대응하고요. 2~4년이 대응하는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다가 어떻게? 반복, 변주. 반복되지만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반복, 변주. 1~3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야? 눈은 살아있다. 2~4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야? 기침을 하자. 반복되는 식구의 종결형을 살펴보고 종결형, 눈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평서형 반복되고 있고요. 기침을 하자라고 청유형도 반복되고 있지. 이러한 애들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그 원하는 효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눈은 살아있다라는 평서형 문장을 통해서 눈의 가치에 대해서 기침을 하자, 행동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나 더 쓸 거예요. 시에서의 청유형이면 뭐라고? 의지적이라고.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부정적인 가치를 없애고 긍정적인 가치만 우리 사회에 남겨보지 않으련?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김수영은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인 동시에 그 언어의 사회 역사적 의미에도 집중한 시인이었다. 일상의 언어를 가공 없이 시에 가져오는 것으로 시의 새로움을 모색했는데 이거 시니까 일부러 막 예쁘게 아름답게 읽기 좋게 운율이 느껴지게 꾸미려고 하지는 않았대. 이 새로운 시적 언어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일상 언어니까 현실이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청하는 데까지 원동력이 되었다. 눈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6.25 중 대통령에 연임한 이승만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그냥 천년만년 헤쳐먹을 생각이었지.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반대 세력을 탄압했었다. 이러한 시대에 독재 시대에 현실 인식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젊은 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이승만에게 저항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지. 이승만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싶었던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 죽음을 잊어버린,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거겠지. 솔직히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는 거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죽음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현실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죽음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진정한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죽음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계기로 이끌기도 한다. 죽음을 잊어버린 것은 새로운 삶을 망각하는 것이다. 눈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며 현주에 안준하며 무기력하게 살 때 눈은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존재다. 죽음을 잊어버리는 살아있는 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겁니다. 눈은 죽음을 망각하고 초월해서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을 잊은 영혼과 육체는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서는 존재로도 해석할 수 있고 각성의 계기라기보다는 죽음을 잊은 영혼과 육체를 위로하며 북돋는 존재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해방 전후의 시대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얘는 패스하고 묵혀두었다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소설이고요.
다음, 됐고, 됐어. 아직 확실히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니까 247페이지도 패스. 248쪽 소단원 읽기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9쪽 소단원 문제까지 확인해서 일단 오늘 숙제는 250쪽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